안녕하세요. 소마년 백정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에 중요한 장요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운동과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도 유명한 장요근. 장요근은 경락상으로 족솜신경에 배속되며 근막 연쇄, 아나토미 트레인이죠. 에서는 심부전방선에 해당하는 근육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모두 장요근이 짧아지고 굳어 있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복압, 심부전방선, 신장경락계, 단전, 잠재의식이라는 코어의 약화로 자세, 호흡, 움직임, 기운, 마음, 환경의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장요근은 빠짐없이 그 모든 것에 다 관계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으로 감정과 트라우마의 저장소이며 몸 전체 생명 에너지의 흐름에 관여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요통을 치료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장요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장요근은 그림에서 보듯이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이라는 세 가지 근육의 복합체입니다. 대요근은 12번째 등뼈와 모든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대퇴골 소전자로 달립니다. 배에서 보면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근은 치골로 가고요. 장골근은 장골, 골반에 분포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요근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인데 우리가 이 알통 이런 골격근임에도 불구하고 장요근은 불수의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근육이죠.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완하고 힘을 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요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요근의 문제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허리 통증, 요통입니다. 장요근의 문제로 나타나는 요통의 양상은 보통 허리를 굽혔다 펼 때 나타나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와 같은 통증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장요근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빼고 다리는 약간 벌려서 걷는 노인분들에게 선이 볼 수 있는 장요근 보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허리 수술 이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장요근의 문제일 수 있고요. 장요근이 문제가 되면 허리 통증, 요통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통증, 엉치, 허벅지, 엉덩이가 다 아파집니다. 장요근의 단축이나 약화는 전반적인 신체 정렬과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허리를 펴기 어렵다, 양말을 신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하는 고관절을 많이 구부리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고요. 걸음걸이가 보폭이 짧아지고 덜뚝거리는 듯한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고관절을 굽혔다 폈다,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딸깍딸깍 나는 소리 모두 다 장요근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골반 경사, 골반이 앞으로 뒤로 도는 거죠. 장요근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골반 전방 경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되면 허리는 전만 앞으로 불룩해지게 되어 엉덩이는 오리궁둥이처럼 나오고 배는 옹챙이처럼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장요근은 흔히 고관절을 굽히는 고관절 굴곡근으로 기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어의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척추를 앞쪽에서 장요근이 양쪽에서 잡고 있고 뒤쪽에 척추기립근이 잡고, 그러니까 네 가지 기둥으로 우리 허리뼈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이 짧아지면 허리를 곧게 펴는 신전동작, 뒤로 젖히는 걸 신전동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 허리 통증을 쉽게 느낍니다. 이는 장요근이 짧아진 만큼 허리뼈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꺾이거나 압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 장요근이 적절한 길이와 유연성을 유지해야 허리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장요근이 긴장하면 측만이라 하면 옆으로 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긴장한 쪽으로 허리가 돌면서 측만증을 유발하고요. 인종에 따라서 장요근의 두께가 다른데요.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장요근의 두께가 3배 더 두껍다고 합니다. 흑인들의 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장요근과 복직근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출산이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복직근의 힘이 없어지면 척추가 앞으로 굽어지는 척추 전만이라는 게 앞으로 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복직근이 약해지면 배가 나오게 되고 그만큼 장요근은 더 긴장하고 복강 내 장기들이 앞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쏠리게 되고 그 보상으로 몸은 더 뒤로 자빠지게 되죠. 그만큼 등은 더 뒤로 튀어나오고 턱은 반대로 또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자세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식스팩 복근을 만들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 큰 의미가 없죠. 그보다는 장요근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자세를 바로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요근의 이상은 단축과 약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젊거나 체력이 있는 분들은 짧아지는 장요근 단축, 연세가 있으시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은 장요근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장요근이 짧아지는 것은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있는 경우, 운동이 부족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탄다거나 하는 고관절을 굽히는 동작을 많이 했을 때 일어나고요. 장요근의 약화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을 때, 누워만 있거나 노화,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 이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장요근이 쉽게 약해집니다. 장요근의 이상은 짧아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단축되거나 약화되는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앞쪽이 당긴다, 일어서면 허리가 꺾이고 배가 앞으로 나온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면 복부가 답답하다, 다리를 뒤로 뻗는 자세가 잘 안 된다, 걷다 보면 허벅지 앞쪽이 무거워진다,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자주 있다,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난다, 잠잘 때 다리를 완전히 펴고 자기 어렵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그러니까 새우잠을 자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복부 긴장이 자주 있다. 이런 분들은 장요근 단축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무너진다, 자세가 무너지는 거죠.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배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숨이 깊이 안 쉬어지고 가슴 호흡을 많이 한다, 걷는 자세가 불안정하고 발이 질질 끌린다, 복부가 늘어지고 아랫배가 처져 있다, 내장기 위하수와 같이 장기 하수 또는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다,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가 힘들다, 심하게 피로하고 허약감이 자주 든다 와 같은 경우는 장요근의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요근이 단축되면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척추를 앞으로 당깁니다. 그러면서 골반이 앞으로 돌죠. 이걸 골반의 전방경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전방경사일 때 허리는 앞쪽으로 휘어져서 요추의 전만이라고 얘기하고요. 장요근이 약화되어서 늘어나면 반대로 뒤에 있는 둔근과 햄스트링이 짧아지면서 골반을 후방경사라고 하고, 그럴 때 요추는 뒤로 굽어지면서 요추 후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요근이 짧아져 있을 때 장요근을 이완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이 런지, 브릿지, 한 다리는 올리고 한 다리는 침대 끝에 내린 상태, 엎드려서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 같은 걸 넣고 이완하라고 추천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별로 해당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의 체력은 이런 동작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해보시고 혹시라도 안 좋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장요근 이완법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걸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장요근의 약화일 때 강화 운동은 이름도 그 유명한 데드버거, 죽은 곤충과 같이 발라당 누워서 팔다리를 교대교대로 드는 되게 유명한 운동이죠. 두 번째가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서서 무릎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 앉은 자세나 누워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운동 등이 권장됩니다. 장요근을 빠르게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양 무릎과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굽히고 옆으로 누워있는 걸 태아 자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몸 깊은 곳에 그 요근을 마음속에 이미지 그리면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몸이라는 작은 우주, 소우주의 깊은 중심에 있는 요근이라는 은하수를 통해 정보와 기운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덜숨일 때 척추가 길어지고 날숨일 때 온몸의 긴장은 이완됩니다. 5 내지 10분 정도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등을 대고 바로 누워서 소파나 의자 같은 곳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허리와 다리에 피로도 풀리고 장요근의 이완에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퇴화 자세 이후 바디스캔, 온몸을 의식으로 스캔해보는 방법인데요.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시선을 내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외부의 소리나 시각적 자극 대신에 자신의 몸 내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음속으로 복사기 불빛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쭉 올라오듯이 천천히 스캔해 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뒤꿈치, 종아리, 엉덩이, 등, 뒤통수와 같이 바닥에 닿아 있는 모든 부위에 집중해 봅니다. 중력이 이 부분들을 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만약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곳에 생각을 두고 호흡하면서 긴장을 해방해 봅니다. 특히 요근이 있는 아랫배와 사타구니 부위에 집중하고 그곳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방해 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응치뼈와 그 주위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릿속까지 코어를 스캔해 봅니다. 중력이 척추를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주면서 척추 마디마디가 이완되고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상상하거나 또는 실제로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중력에 의해 몸이 더 넓게 퍼지는 듯한 느낌을, 숨을 내쉴 때는 중력에 의해 몸이 더 깊이 바닥으로 쫙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함께 느껴봅니다. 이 바디 스캔은 몸의 자기 인지 능력을 높이고 중력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과 통증을 줄이며 더 효율적이고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매일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요근은 우리의 신체적 자세와 움직임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감정적 안정과 직결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약화되기 쉬운 장요근을 이완하며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의 중요한 단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 자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깨우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장요근과의 연결을 회복함으로써 자율신경 실조증의 그 기나긴 터널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시기를 빕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모든 순간에 활기찬 에너지를 채워나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